예배 외에 별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른바 명목상 교인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아예 신앙을 이탈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사랑나눔 대축제를 마련하고 소외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CBS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7명의 아들들과 함께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장석종 목사와 리사 테일러 사모를 찾아갑니다. 이들 부부가 말하는 결혼과 출산의 의미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각종 이단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의 선교적 상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도나 묵상 등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른바 명목상 교인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나안 성도까지 반영하면 절반이 넘는데요. 이 같은 명목상의 교인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신앙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모퀴데이터 연구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가 공동으로 한국교회의 명목상 교인의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명목상 교인으로 나타났는데요.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예배 외에 기도나 성경 읽기 등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에 국한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났습니다. 명목상의 교인들 가운데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배 외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5%대로 그렇지 않은 교인들의 활동 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명목상 교인의 비율은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에서, 직분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모퀴데이터 연구소는 전했습니다. 연구에 동참한 김선일 교수는 명목상 교인 비율에 가나안 성도 비율까지 감안하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개신교인의 57%에 달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명목상 교인의 다음 단계는 가나안 성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별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인생에서 종교가 무슨 의미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더 있으면 교회를 이탈하게 되고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죠. 더 나가면 이 사람들이 신앙 자체를 이탈할 수가 있어요. 김 교수는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명목상 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인들의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명목상 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역 방향을 잡는 게 심각한 가나안 성도의 증가 현상과 개신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기독교 정보지 오퍼레이션 월드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60%를, 국제 로자는 44%를 명목상 교인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교회 출석 여부와 신앙의 비중을 기준으로 미국 기독교인의 66.7%가 명목상 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소외 이웃의 겨울나기가 걱정인데요. 천안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사랑나눔 대축제를 진행하며 소외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대학교 장택현 혁신위원장과 학생들의 손이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이 담고 있는 찹쌀과 철보리쌀, 차릉미 등은 천안시 농가가 생산한 잡곡들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적은 카드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나눔 대축제라고 해서 사실 뭐 하는지 잘 몰랐는데 나눔이라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제가 넣는 잡곡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 나눔 대축제에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Cảm thấy nó rất là ý nghĩa vì là khi ở Hàn Quốc thì tôi được nhận được sự giúp đỡ của rất nhiều người như là thầy cô và các bạn bè, nên là hôm nay tôi cảm thấy buổi hoạt động này rất là ý nghĩa và rất là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의 사랑 나눔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회째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김장김치를 담가 학교가 위치한 천안 내 소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김장김치보다는 생활 필수품을 담은 상자가 더 환영받는 모습을 보고 내용물을 바꿨습니다. 올해 준비한 잡곡은 건강에는 좋지만 가격이 비싸 소외 이웃들이 직접 구매하기 어렵고 천안시 농가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모두 400상자를 포장해 천안시청으로 전달했습니다. 예년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으나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변화된 전달 방식입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사랑을 나누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적극적인 나눔으로 우리 사회의 온기가 높이 올라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웃과 함께하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또 소외계층, 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백석대와 백석문화대의 나눔이 점점 추워지는 겨울을 맞아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최근 교단 소속 교회에서 발생하는 목회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각 연회가 올바른 치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감 성폭력 대책위는 어제 감리회 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등에서 발생한 5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각 연회가 올바른 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대책위는 또 지난달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성폭력 전담 재판위 설치안이 장정 개정위원회 내에서 제대로 된 의견 교환 없이 기각됐다고 보고 재차 입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감 성폭력 대책위는 감리교 성폭력 상담센터에 보고된 성폭력 사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각 연회와 재판위원회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 기획,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7명의 다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다고 말하는 장석종 목사와 리사 테일러 사모 가정을 만나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양문교회 장석종 목사와 리사 테일러 사모 가정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놀라워합니다. 7자녀, 더욱이 아들만 7을 둔 다문화 가정이 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 19세가 된 첫째 은수와 지난해 태어난 막내 현우는 18살 차이가 납니다. 7명 다 각자의 개성과 성향이 다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며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고유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합니다. 이렇게 7명이 다 나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통해서 제가 엄마로서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도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장석종 목사는 연애부터 결혼, 출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테일러 사모와 결혼을 약속할 당시 장 목사는 집이나 차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장 목사는 가정을 이룬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웠다고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숙식을 할 정도로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결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SIM 선교회를 통해 한국을 찾아온 미국 출신의 테일러 사모를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의 다복한 가정까지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리사 테일러 사모도 태어난 아이를 보는 순간 출산의 고통을 잊게 됐다며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기 때부터 안아줄 때는 그 기쁨이 너무 느껴요.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서 이거 내가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서로를 돌봐주는 사랑 많은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 동생이에요. 많이 귀여워요. 형아랑 놀이터 갈 때 재밌어요. 항상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장석종 목사와 리사 테일러 사모는 결혼은 다 갖춰진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환경 때문에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이며 축복이라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자신들의 경험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남태평양 국가 피지로 가봅니다. 피지는 기독교인 비율이 비교적 높은 나라지만 최근 선교적 관심이 약해진 틈을 타 각종 이단들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체 인구 40%에 달하는 인도계 피지인들을 향한 선교적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지의 소식 유종선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이 피지는 인구 90만 명의 되게 작은 섬나라입니다. 두 개의 큰 섬과 330개의 주변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산호초라든지 아름다운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1년 내내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피지에도 과거에 다소 무시무시한 문화가 존재했었는데 1800년 중반까지만 해도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피지의 변화가 찾아온 거는 19세기 말에 다콘바오라는 추장이 영국의 피지의 주권을 이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피지는 1874년 10월 10일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1970년에 독립할 때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피지는 다른 남태평양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피지 원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지는 동시에 남태평양에서 가장 큰 비기독교 공동체를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인도 피지안인 거죠. 영국은 피지 식민 통치 초기에 사탕수수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1916년까지 약 6만 명의 인도인들을 피지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대로 피지에 남아서 그들의 자손들이 사탕수수 농사를 이어가고 지금도 피지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은 힌두교인들이면서 또 근래에 이슬람교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인도인들 가운데 약 20% 가까운 인구는 무슬림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피지 원주민들 역시 부족 문화의 특성상 추장의 계종이 모든 부족민들에게 이어지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계종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이단들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앙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한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문화, 습관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이들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든지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한 삶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라든지 그러한 개념이라든지 삶의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죠. 피지는 기독교 국가라는 인식과 또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어려운 접근성 때문에 더 이상 선교사 파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피지 선교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틈을 세계 여러 이단 교회들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지금 교회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들이 이제 멈춘 선교의 자리를 이단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인에 대한 선교 부족입니다. 피지는 남태평양의 작은 인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수많은 인도인에 대한 선교, 그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약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외롭게 도시로 나온 이 인도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위로와 소망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분명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자신의 고향의 가족들과 공동체로까지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피지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라고 하면 언제나 피지 원주민과 인도계 피지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지는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나는 좀 아픈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독립 이후에 굉장히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3번, 4번의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피지 원주민과 인도인 사이의 그런 민족적 갈등과 반목이 숨어 있는 거죠. 여전히 인종차별과 또 이로 인한 분열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인들과 피지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만들려는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라든지 그런 예배 방식들을 채택해서 예배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지는 여러 국제기구, UN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남태평양에 본부를 다 피지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여러 섬 국가들에서 이 피지에 있는 USP라는 남태평양 대학교에 그들의 인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그들을 향한 선교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더 건강한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피지를 통해서 많은 섬나라들과 민족들을 향한 그런 선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지의 선교가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의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분별력으로 피지의 성도들을 또 현혹하고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이 이단 교회들의 도전들을 이겨내고 또 피지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분열의 역사를 가진 피지 원주민과 인도인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무너지고 또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 이후에 지금 직항이 사라지면서 지금 접근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선교가 지금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선교가 끊어진 상황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피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관심 있는 교회들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지에서 유종선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